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복잡한 뉴스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군더더기 없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만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포는 극심하지만 가격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은 극도의 공포 국면 속에서도 다시 한번 87,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약 2% 상승하며 숨을 돌렸고, 이더리움은 2,900달러 부근에서 비교적 차분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섹터별 흐름입니다. 소셜파이, 페이파이, 실물자산 토큰화, 이른바 RWA와 레이어 1 섹터 전반에서는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턴, 텔, OM, 수위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죠. 반면 AI 토큰과 NFT 관련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등은 시장이 다시 낙관으로 돌아섰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지나치게 눌린 심리 속에서 나타난 기술적 되돌림에 가깝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현재 수치는 16, 여전히 극도의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은 반등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직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탱엑스 리서치의 경고가 나옵니다. 2026년을 향한 지나친 낙관론이 실제 데이터와 점점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미래는 밝을 거지라는 믿음이 숫자와 흐름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죠. 현재 비트코인은 88,000달러라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심리와 기술적 분석이 동시에 겹치는 핵심 구간입니다. 이 선을 확실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수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 후보로 월러를 지명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암호화폐 시장에 항상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기 하락 압력을 키우는 요인들도 분명합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 이슈, MSCI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 분류 문제,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된 미국 물가 상승률 발표와 일본의 금리 결정은 시장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이런 변수들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은 한때 88,000달러 지지선을 이탈했고, 일부 분석가들은 이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만 트레이딩은 비교적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등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이 76,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반등은 정확히 예측했지만 이것이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완전히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마크 컬렌은 시장에 쌓여있는 공매도 물량에 주목합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95,000달러 이상 구간에 상당한 공매도 포지션이 몰려있고, 이 물량이 청산될 경우 단기간에 약 8,000달러 이상 급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먼저 83,000달러 부근까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컬렌은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의 피보나치 황금 구간에 도달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반등에 더 높은 저점을 만들 수 있다면 긍정적이지만, 매도 압력이 계속된다면 11월 말 저점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가 동시에 열려있는 전형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흐름 속에서 ETF 시장도 중요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틀 연속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약 2억 7,740만 달러, 특히 블랙록의 IBIT에서만 약 2억 1천만 달러가 빠져나가며 전체 유출을 주도했습니다. 비트와이스의 BITB 역시 상당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기관이 떠난다라고 해석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델리티의 FBTC에서는 오히려 2,6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즉,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기보다는 펀드별, 전략별로 매우 미묘한 선택이 갈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일부는 조정을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단기 자금 흐름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이 분명히 조심스러운 국면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글로벌 이슈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2026년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돼야 하고 중앙은행 통화와 1대1로 연동돼야 한다는 겁니다. 발행사는 상환 조건과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국채나 재무부 채권 같은 안전자산이 담보로 요구됩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험한 실험이 아니라 은행 예금에 가까운 신뢰 가능한 화폐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결제 인프라 현대화, 실시간 결제 시스템, 오픈 뱅킹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암호화폐가 점점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은 공포 속 반등, 불확실성 속 기대가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지만 동시에 장기 구조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흐름을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핵심만 정리해드렸습니다. 복잡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흐름만 빠르게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